안녕하세요. 미스터 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우리은행 신입병원 채용 공고도 떴죠. 이렇게 채용 공고가 뜨면 항상 예년부터 느끼는 거지만 채용 공고가 뜨면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뜨지? 뭐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언제 어디서 어떤 채용 공고가 뜰지 모르니까 항상 비상대기 상태, 항상 5분 대기조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 되면 되게 바빠질 겁니다. 우리은행 채용 공고도 지금 나오리라고 뭐 언제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요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18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은행 신입병원 채용 자소서도 이제 적어야 되니까 채용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개요입니다. 채용 인원이 기업금융위 000명, 개인금융위 00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00명 해서 총 180명. 이 18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은행 측에서 공식적으로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아닌데 제가 뉴스에서 가지고 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이제 채용 공고상으로는 그냥 000명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아마 뉴스 언론사에는 180명 정도 채용할 거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었나 보죠. 그래서 180명 정도 채용하는데 기업금융이 000명이면 벌써 이제 개인금융하고 지역인재는 그럼 뭐 해봤자 얼마씩 뽑는단 말이냐라는 개념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금융 쪽으로 더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 적성이나 이런 쪽을 잘 선택해서 나중에 면접에 대한 난이도나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해 온 방향이나 그런 걸 잘 이제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시고, 진짜 고민된다, 갈등된다 그러면 항상 마이멘토를 찾아야 되겠죠. 서류 접수가 2월 27일부터 제가 오늘 찍고 있는 오늘이 2월 28일 수요일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채용 공고가 떠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3월 13일까지입니다. 3월 11일까지가 아마 하나은행 서류 마감이겠죠. 3월 13일이니까 뭐 하나은행 먼저 적고 우리은행 적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류 발표가 3월 26일 날 나고 우리은행은 필기시험을 안 보죠. 필기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면접이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 3차 면접이 있습니다. 자, 1차 면접이 4월 1일부터 스타트입니다. 1차 면접이 4월 1일부터 스타트니까 서류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발표 난 주 빼고는 바로 면접이죠. 1차 면접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면접은 아닙니다만은 2차 면접이 본 면접이죠. 2차 면접이 4월 22일부터 스타트하니까 4월 달 되면 다른 은행들 필기시험 준비하랴, 우리은행 면접 준비하랴 또 이제 되게 상반기 바쁜 일정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면접 최종 끝나는 게 이제 5월 17일, 5월 중순경에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뭐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계속 면접 본다는 게 아니라 2차 면접 요주 4월 22일이 있는 주에 보고 3차 면접은 아마 5월 17일이 있는 요주에 3차 면접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합쳐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적어 놨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총 우리은행도 하나은행하고 비슷하게 총 4개 문항이고요. 하나은행이 800자씩 4개 문항이었죠. 총 3,200자. 근데 우리은행은 1번 질문이 1000자고 나머지는 다 800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하고 분량은 200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분량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미스터뱅 블로그에도 제가 자소서 관련해서 글을 적어 놓았죠. 거기 적어 놓은 거하고 영상하고 같이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1번.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하여 서술하라. 하나은행 때하고 비슷한 문항입니다. 하나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희망하는 지원 분야와 연관해서 서술하라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800자였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좀 다르죠. 직무와 연관하여 지원 동기를 적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요까지 포함해서 1000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적었던 거를 그냥 그대로 800자를 복붙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은행 때하고 구조가 좀 달라지니까 복붙은 일단 하지 마시고 복붙 말고 편집 수정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국 1000자인데 뭘 묻고 있냐면 이 지원 동기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묻고 있죠. 하나은행 때 기억을 리셋시키고 우리은행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새로 적는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보십시오. 거래 구조를 어떻게 나누냐면 500자하고 500자 이렇게 두 개 1000자로 나누어서 전반부 500자는 이 전반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봅니다.
지원 동기인데요.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하여 서술하고까지를 전반부 500자에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500자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우리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희망하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500자 정도를 적어보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은행 때는 요 후반부 질문 요게 없었죠. 근데 후반부 질문이 없었는데 이 우리은행 때는 요게 있단 말이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인사 담당자, 평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00자 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각각 동등한 중요도로 보고 제가 500자씩 이렇게 나누었고요. 지원 동기 적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하나은행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비교와 상대 비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은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은행도 동일합니다. 우리은행도 동일하니까 우리은행 이 땡땡땡 해서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 다른 은행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상대 비교를 하면서 지원 동기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적어야 조금 더 차별화된 지원 동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후반부 500자는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적는 게 뭡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에 제일 많이 적는 게 저는 경험을 익히기 위해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금융 자격증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적더라도 그거 이외에 다른 노력을 했던 게 뭐가 있는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적는 것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자기소개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적는 자기소개서 중에서 면접관 또는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데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아가지고는 정규분포의 중간이 목표겠죠. 정규분포의 중간이 여러분들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를 적지 우리 소개서를 적지 말라. 우리 소개서는 뭐냐? 남들하고 똑같은 자기소개서가 우리 소개서입니다. 나도 적고 너도 적고 누구나 다 적는 그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우리 소개서죠. 근데 자기소개서는 남들하고 다른 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자기소개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적기 위해서 고민하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천자니까 1번이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제일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천자를 적으라고 했고 그만큼 이제 저도 뭐 1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이 제일 어렵기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1번 그렇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죠. 우리은행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보라. 그 해당 핵심 가치를 실천했던 경험을 적어보라 라고 하고 핵심 가치를 4가지를 줍니다. 고객, 신뢰, 전문성, 혁신. 자, 이 4가지 중에 일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블로그 글에도 그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소개서를 적지 말고 자기 소개서를 적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지원자들이 이 4가지 중에 뭘 많이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그 은행권 취준생들은 뭘 많이 선택할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추측해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고객. 두 번째 뭐겠습니까? 두 번째 신뢰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번째는 이 전문성과 혁신 중에서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전문성과 혁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전문성과 혁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신뢰. 그 다음 진짜 선택할 게 없다. 그럼 고객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선택하는 순위를 제가 말씀드렸고 고객을 선택하면 떨어진다, 불합격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뭘 선택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핵심 가치를 먼저 이제 선택을 하겠죠. 제가 금방 이야기 말씀해 드린 그 방식대로 그 고민을 해서 선택하시고 어떤 핵심 가치를 선택했으면 그 내가 왜 이 핵심 가치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까지 적으면서 한 300자 정도, 800자 중에서요 한 300자 정도를 배정을 해보라. 그 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500자 정도로 적어보라.
자, 이 500자 중에서는 마지막에는 항상 결과와 배운 점까지 같이 포함해서 500자를 적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핵심 가치를 선택했으면 요 이유를 말하는 게 또 이제 글로 적는 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제가 힌트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법을 경험에 기반하여 기술해보라, 작성해보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블로그 글에도 적었는데요. 여기 제가 필승 포인트에도 그렇게 적어놨죠.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그 갭 차이, 뉘앙스의 갭 차이가 큽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만납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요. 근데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참 다양하게 만나기도 하고 많은데, 물론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죠. 저랑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의견이 다른 사람과 뭔가를 같이 일을 하는 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그렇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하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편한 그 협업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의견이 달랐던 경우를 나는 적을까, 아니면 가치관이 다른 경우를 나는 적을까 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그 일을 나는 적어보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조언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라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견이 다르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 또 헤쳐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거는, 이거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좀 난해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포인트가 바로 이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법입니다. 본인만의 차별화된 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제가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주로 많이 적냐면 대부분이 경청입니다. 먼저 듣겠다, 듣고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게 참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결국 또 우리 소개서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번에서도 우리 소개서가 아니고 자기 소개서를 적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이 3번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서 3번을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의 성격과 역량 중에서 은행에 근무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적어보라. 800자 분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800자, 그러면 자신 있는 부분 400자, 자신 없는 부분 400자, 거래 구조를 일단 이렇게 나누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또 우리 소개서 유형이죠. 우리 소개서 유형은 어떤 거냐 라고 하면,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는 성격을 적습니다. 성격 중에 하나, 소통을 잘한다, 영업 마인드가 있다,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가장 자신 없는 부분, 여기에는 제가 아직 금융 관련된 지식이 부족합니다, 금융 관련된 경험이 부족합니다, 금융 관련된 역량이 부족합니다, 실무 역량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역량 부분이, 금융과 관련된 역량 부분이 여기에 적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케이스가 가장 우리 소개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개서를 피하려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피해서 적어 보시는데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는 성격이나 캐릭터 부분에서 역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역량이 될 수도 있고, 그 서비스 역량 이쪽이 자신 있다 이렇게 적는 부분, 서비스, 그 다음에 소통, 이런 부분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를 한번 피해 보시고, 가장 자신 없는 부분에서는 금융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 없다, 자신 없다라는 표현보다 이게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적는 게 가장 흔한 우리 소개서 유형인데, 요 유형을 피해서 적어보는 게 역시 이 4번 항목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자기소개서는요, 몇 가지를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보죠. 자기소개서 전체 문항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죠. 자, 우리은행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적을 것인가, 우리 소개서를 적을 것인가. 자, 자기소개서는 제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우리 소개서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피해야 되는 우리 소개서를 적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그 루트를 말씀드렸는데 자기소개서를 적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 고민하는 게 우리은행 자기소개서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2024년 상반기 실전 은행권, 금융권 자소서 완성 반. 자, 하나은행 때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은행도 적기 힘드시면 여러분들이 마이멘토로 문의하셔서 저랑 같이 상의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이멘토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은행권, 금융권, 금융공기업까지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멘토 유선 문의 있죠. 1660-1312 그리고 마감 전까지 계속 제가 학원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해서 휴일에도 학원 문의 전화는 받습니다. 학원으로 전화해서 저랑 시간을 예약해서 자기소개서 관련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자기소개서 작성 피드백을 좀 받고 싶다. 라는 내용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잘 작성해 보시고 우리 자기소개서 유튜브 자기소개서 완성반은 항상 우리 마이멘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